Q&A는 질문이 안 적었어. 별표가 지금. 발표가. 어때, 할만해? 이거는? 어려워. 여기가 어렵지? 여기가 어려워. 쉽지 않지. 쌤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쌤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나? 투스텝이? 그치, 쌤 B보다 고재미 투스텝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C스텝하고 3스텝은 비슷한 거. 그래. 쉽지는 않죠. 일단 다 미심쩍은 거는 질문을 하세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고, 선생님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선생님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그 해설지를 보잖아. 그다음에 이 책, 이거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장황할 때가 굉장히 많아. 쓸데없는 걸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꼭 필요한 거야. 해설지 입장에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풀 때는 그렇게 안 풀지. 그죠? 간단하게 푸는데, 설명을 할 때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길게 설명하지. 그리고 또 풀 때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그냥 간단하게 풀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 어려운 문제는 하나만 딱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다른 거하고 또 연결돼서 또 풀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것도 알아야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고2 애들 수업하는데, 고2 애들이 이제 지금 삼각함수 하거든. 삼각함수는 투스텝을 하게 되면 삼각함수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 다 도형,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원주각의 성질, 원과 비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야지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 안에 그려지면 원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도형 안에 그려지면 또 그 도형에 대한 성질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풀려면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죠. 단어부터 해볼까? 몇 페이지? 146페이지. 146, 61번님. 561번. 네.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50인 건물 위에서 어떤 물체를 위쪽으로 던지고 키초의 물체가 지면에 닿기 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 이런 얘기네. 그렇지? 포물선을 그린다. 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Y축, X축, 원점인데 건물의 높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50m의 높이가 있다는 얘기. Y절편이 50이란 얘기지. 그렇지. 0일 때 50이잖아. 0일 때 50이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공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잖아. 위로. 포물선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왔다는 얘기지. 내용이 이 얘기겠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함수식이 높이를, 뭐 y라고 하자, 높이를. 그럼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50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t축이야 되겠네? 이 얘기죠? 음.
근데 이물체가 지면에 닿기 전, 이물체가 지면에 닿기 전,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건물의 높이보다 낮은 시간. 여기부터를 얘기하네, 이렇게. 그치? 네. 50이 여기죠. 지면에 닿는 건 여기잖아. 음. 몇 초 동안인가? 이때 시간과 이때 시간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몇 초 동안인가? 그랬으니까 요만큼이겠지. 키가. 키가 여기일 때 50일 거 아니야. 키가 50일 때 시간 구하고, T1 구하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 T2 구하고. 그래서 T2에서 T1 빼라. 그 말 같은데? 그치? 이해되니?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키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50일 때 T 구하면 되죠? F 50일 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50은 50이잖아. 네. 이 말이죠? 어, T가 50일 때. T가 50이 아니죠?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니? 이게 50일 때. Y가 50일 때. 괜찮지? 그럼 이거 없어지고. 넘어가면 5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3이죠? T는 3이네? 그러니까 50일 때, 여기가 Y가 50일 때, 이때 T1이 3초네. 근데 건물보다 낮은 그랬으니까 여기는 비어있죠? 까만 게 아니지? 비어있어야 되겠지? 작거나 같으냐 아니고 낮은 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X절편이지? Y가 0일 때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 그럼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50은 0일 때를 얘기하지? 음. 이거 풀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는 0이죠? t 2하고 5 이렇게 되니? 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 네. 음, t는 5겠죠? 여기가 t는 5. 그러면 t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몇 초 동안인가? 2초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치? 문장을 이렇게 식으로 고쳤을 뿐이지. 여기가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말이죠. 높이가 50m의 건물에서 물체를 위로 달렸다. 포물선을 그렸다는 얘기잖아. 이차 함수잖아. 위로 보는. 이렇게 생겼다. 지면에 닿기 전 지면으로부터 땅에서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50까지 Y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Y가 0에서 50 사이일 때 T값이 몇 초 동안인가 그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T는 5초다, 2초다, 2초 동안. 됐습니까? 또 572번이 72번.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걸 자꾸 습관화되어 있어요. 언제는 수학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수학이 강해지는 거예요. 대수보다 함수가 훨씬 더 쉽잖아. 그치? 왜냐하면 그래프가 정보가 많잖아. 그래프를 그래서 풀려고 애를 써줘. 572번. 이거? 네. 부등식 위의 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뜻이 뭐야?
저거 풀면 어떻게 돼? xx 2하고 4 둘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x-2, x-4 0보다 작다. x는 작다면 사이범위지? 네. 그치? 뭐의 사이? 두 근의 사이. 그렇죠? 언제나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죠. 그 다음 함수에서는 x절편이지. 그렇죠? 세 개는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지? 네. 그렇지? 사이 범위 2와 4 사이다.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풀면 이거야. 요 사이에서 저기 있는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x축이야. x축의 2와 4 사이에서 여기가 2야. 여기가 4야. 4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죠. 여기 사이에서는 여기 있는 이차 함수가 양수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저거를 이제 y라고 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6 0보다 크다. 이와 같은 이차 함수의 y값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이걸 y라고 놨으니까. 그렇지? y값이 0보다 크도록 하세요. 이런 뜻이지. 이해되죠? 자, 푸는 방법은 뭐냐면, 뭐, 둘 다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2일 때도 0보다 크다, 4일 때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이 참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대칭축을 꼭 봐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대칭축을 꼭 봐줘라. 대칭축은 어떻게 구하지?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여기다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죠? 1이겠지? 됐죠? 대칭축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면, 1이구나. 그러니까 대칭축이 1이야. 대칭축이 1이니까 여기에 대칭축이 있다는 얘기죠? 대칭축이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럼 생각해봐.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2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 대칭축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K값이 변함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괜찮니? 대칭축을 따라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일 거야. K가 변해도 대칭축은 안 변하니까. 그치?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Y값이 항상 양수해야 돼.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래프가. 됐지? 그럼 여기 쓰면 다 성립하죠, 이거는? 다 성립하지? 경계가 되는 게 여기지? 여기 쓰면 안 되지? 밑에 있으니까. 여기 쓰면 안 돼. 2와 4 사이에서는 항상 양수야. 그렇다면, 어디에서만 양수면 되니? 2일 때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죠? 그렇죠?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안 그리면 이게 안 보이지? 그래프를 안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려놓고 푸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다면, 2일 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0보다 크면 나머지가 다 0보다 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계값이야. 이 문제도 문제를 내잖아? 그럼 학생들이 다 맞았다고 와. 근데 시험 보면 채점하면 틀려. 왜 틀리냐면 경계값에서 틀려. 자, 이어도 되니 안 되니? 등호가 있어도 되니 안 되니를 물어봅니다. 희연아, 여기 요 그래프가 2를 지나도 저 말이 성립하니? 지금 요 사이잖아. 그치? x의 범위가 이거지? 그럼 2를 지나. 2를 지날 때 0보다 2를 지나면 0이겠지. 0일 때지. 근데 여기가 2일 때 0이어도 돼. 왜냐하면 x의 범위가 2보다 크다고 했잖아. 2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2일 때 0을 지나도 2보다 조금 크면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2여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F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대칭축을 모르면 어떡할까? 지금은 대칭축이 1이라는 걸 알잖아. 그치? x는 1이라는 걸 아니까, 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면 돼. 그치? f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칭축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래? 둘 다. 두 개다? 세 개다? 세 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2보다 왼쪽에 있을 때, 대칭축이 2와 4 사이에 있을 때, 또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다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나오면 제일 까다로운 문제야. 모든 경우를 다 해줘야 돼.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는 꼭지점, 그러니까 대칭축이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2만 봐주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칭축이 2와 4 사이에 있을 때, 대칭축이 2와 4 사이에 있어. 그럼 어떡할까? 자, 대칭축이 2와 4 사이에 있어.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2일 때도 양수고 4일 때도 양수다. 그럼 요 사이에서 다 양수니? 아닐 수도 있잖아. 요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지만 여기는 음수잖아. 그럼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만족하려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돼. 꼭지점의 y좌표가 제일 작잖아. 최소값이잖아. 그치? 그 최소값이 0보다 커야지. 그래야 요 사이에서 0보다 크지. 선생님 설명 이해 가죠? 그래서 만약에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다는 이 말이 나오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돼. 꼭지점을 구해서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지. 만약에 대칭축이 4보다 크다면 어떡할까? 대칭축이 4보다 크다. 그럼 여기에는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됩니다. 가능하면 큰 쪽에 등호를 붙여주는 거야. 이것도 여기에 등호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떡할까요? 대칭축이 4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가 4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니? 그치? 대칭축이 4보다 크니까. 이럴 때는 4일 때만 양수면 나머지는 다 양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F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돼. 만약에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근데 이거는 대칭축이 2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설명 이해 가죠? 그래서 선생 같으면 항상 이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는 2차 부등식에서 틀려옵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이 틀린 게 없어야 고득점을 맞아요. 2차 부등식에서 틀리면 고득점을 못 맞아.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가장 어려운 단어냐, 지금 시험 범위에서. 그럼 선생 같으면 이렇게 내. 꼭지점 x좌표를 모르게. 문자로 나오게. 그럼 문자로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봐줘.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다 풀어줘야 돼. 그럼 더 어렵겠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교적 그거보다는 쉬운 거에 해당하지. 요것만 봐주면 되잖아. 그럼 이제 F20원 하면 4, 4, -4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6,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되죠? K제곱은 3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등식일 때가 루트 3이니까 바깥범위지? 크거나 같다. 그럼 바깥범위니까 K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K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지. 그러니까 바깥범위. 저번 시간에 했죠? 작다면 사이범위, 크다면 바깥범위. 알파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걸 곱하면 마이너스 3이겠네?
이렇게 풀면 되지. 괜찮니?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선생님 항상 어떻게 풀어요? 함수로 풀지? 그래프로 풀어줘야 훨씬 더 쉬운 거야. 이해하기도 쉽고 풀기도 쉽고. 그래서 2차식을 y라고 놓고 2차 함수로 풀어. 또 74번이 74번. 이메시스 xy에 대하여 변수가 두 개란 얘기죠? 네. x, y에 대한 원래는 등식일 때는 x, y에 대한 항등식, 그렇죠? x도 임의 실수고 y도 임의 실수야. 부등식일 때는 x, y에 대한 절대부등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변수 두 개를 다 사용하지 말고 한 개씩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x를 변수라고 두고 y는 상수를 취급하는 거야. y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예.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2차 부등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4ay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x를 변수로 보는 거야. x에 대해서 2차, 여기는 1차, 나머지는 다 상수로 보는 겁니다. 괜찮지? 음. 그러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x가 어떤 값이라도 이거를 y라고 두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x가 어떤 값이라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굴러가야지. 위로 굴러기면 음수인 부분이 반드시 생기잖아. 그치? 아래로 굴러. A가 양수여야 돼. 아래로 굴러기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렇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뭘로 푸는 거야?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부등식은 언제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이거 A는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써봅시다. 판별식 쓰고 싶은데 짝수죠. 그러니까 4분의 1 쓰는 게 좋겠지. B 다시 제곱.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y지. y는 상수를 취급하는 거야. 마이너스 2y니까 b 다시 제곱하면 얼마야? y 제곱이죠. 음, 마이너스 ac, a는 1이니까 마이너스에 3y 제곱 플러스 4ay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아니, 한 배씩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써야지. 이렇게 됩니다. 됐지? x에 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절대 부등식이구나. 판별식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썼습니다. 그럼 뭐가 돼? y에 관한 2차식이 되지? 근데 y도 모든 실수니까 똑같은 방법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y도 모든 실수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이것도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을 몇 번 쓴다? 두 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보고
판별식을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마이너스 곱해서 바꿔주는 게 낫죠? 2y제곱 플러스 4ay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다시 이게 되잖아요. 아까처럼. x하고 똑같겠지. 그러면 또 판별식 d2 하면 되겠지? 근데 짝수니까 4분의 1이 b 다시 제곱 b가 뭐야? 4a죠? b 다시는 2a겠지? 그럼 4a 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됐죠? a의 범위는 작거나 같다니까 상위 범위지? 그러면 등호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두 분의 사이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괜찮죠? 정수 A의 개수는 그럼 3개겠죠? 그렇죠? 3개. 이렇게. 자, 모든 실수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절대부등식이다. x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 판별식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등호가 없으면 등호 안 써주면 돼요. 등호 있으면 등호 써주고. 절대부등식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나와. 2학년 때도 계속 나옵니다. 됐어? 네. 괜찮아? 또, 있어요. 다 됐어? 티어리 563. 63. 자, 위에 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판별식? 2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딱 세 가지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2차 방정식을 풀든가 x의 값을 구해라. 아니면 판별식을 써라. 아니면 근과계수 관계를 써라. 셋 중에 하나야. 그럼 언제 판별식을 쓰느냐?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다, 중근이다, 허근이다. 근에 대한 종류가 주어진 판별식. 두 근이 얼마다? 두 근이 PQ다, 두 근이 AB다,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두 근이 얼마다?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쓰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보는 순간, 이건 판별식 쓰라는 얘기구나. 그 뜻이지. 그렇죠? 그러면 서로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죠? 0보다 크다죠? 서로 다른이 있으면 0보다 크다지? 없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희연아, 여기까지는 됐지?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B가 없네? 네. 판별식 B가 없어. 그치? 0.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 B는 0보다 크다. 이 말이네? 맞아? 그러면 A, B는 0보다 작다겠지?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괜찮죠? 어. 자, A, B는 음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AX 플러스 절대값 부등식이죠? 절대값 AX 플러스 4의 절대값이었더니 B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지? 그거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여기는 B가 음수라고 해보자. 여기는 B가 음수면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언제나 성립하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돼. 해가. 그렇지? 여기는 B가 0이어도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다 돼.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B가 음수이거나 0이면 모든 실수야, 해는. 그치? 근데 여기에서 해의 범위가 이렇게 섞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B가 양수라는 걸 뜻하는 거야. B가 양수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바깥 범위를 이용해서 구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등호가 성립할 거를 어차피 부등식의 변계값이 등호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를 보면 돼. 절대값이 음수면 성립하지 않잖아. 그치? 절대값이 0이면 하나잖아.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지. 이게 변계값이 근이잖아, 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B가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야 X의 범위가 나와. 그래야 바깥 범위가 나와. 괜찮죠? 그래서 B가 뭐라는 뜻이야? B가 양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B가 양수일 것이다. 그럼 A는 뭐일 거다? 음수일 거다. 두 개를 곱하면 음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A는 음수겠지. 그치? 요 조건을 가지고 풀어라. 이 뜻이지.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범위죠? 그렇죠? 두 근의 바깥범위. 그럼 어떻게 되니? a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b보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ax 플러스 4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않는 바깥범위니까? 음,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x를 구하고 나면 등호를 만족할 때 x를 구하고 나면 그게 6이라는 얘기지.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그렇죠? 밑에서 x의 값을 구하고 나면 그게 6이라는 얘기지. 그 뜻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x는 부등호 바뀌겠네. 4 넘기고 a로 나눠야 되잖아. 그렇지? 4 넘기고 a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되고 A로 나누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게 6이네, 이게. 그치? 자, 밑에 것도 X는 어떻게 됩니까? A가 음수니까 넘기고 A로 나누면 부등호 바뀌죠? 부등호 바뀌고 A분의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요게 마이너스 2겠네. 이해가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구하는 거야? A 플러스 B의 값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연립 풀면 되겠지? 네. 6A, 그 다음에 넘어오면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넘기면 4. 이렇게 연립 풀면 되죠? 괜찮아? 빼면 4A죠? 마이너스 8이죠? A는 마이너스 2. 음수 맞죠? A가 마이너스 2면 12니까 넘어가면 B는 8이죠? 네. B는 8 이렇게 나와. 두 개를 더하면 6이겠죠? 이해 안 가는 것은 뭐 질문하세요. 서로 다른 게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써서 A, B는 음수다. 그 다음에 절대값 부등식이니까 절대값 부등식을 푸는데 항상 절대값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A가 양수니까 A는 B는 양수니까 A는 음수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바깥범위죠. 크거나 같다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래갖고 x 구하고 나면 이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이 6이다, 마이너스 2다.
식두개 연립 풀면 A도 나오지. 항상 부등식의 관계값은 방정식의 근이다. 됐죠? 또 517. 7번. 복소수 배웠죠? 그렇죠? 복소수에서 이거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던 거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희연아, 언제 성립하죠? 이게 성립할 조건. 세 개는 성립하지? 그렇죠?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성립하지. 물론 뭐 등호가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둘 다 0이어도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또 언제 성립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도 성립하죠? 또 세 번째. 또 언제 성립해? A가 음수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성립하죠?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 걸 외워야죠. 그렇죠? 언제는 성립하지 않아? 둘 다 음수면 성립하지 않지? 그렇죠? 둘 다 음수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네 번째,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되지. 그렇지? 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얘기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얼마니 이 뜻 아니야? 둘 다 음수니까. 루트 안이 음수면 i로 표현해야 되잖아. 이건 루트 2i죠? 이건 루트 3i지? 그렇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은 i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6 i제곱이지? 근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루트 6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란 얘기는 둘 다 음수입니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곱했는데 음수다. 그러면 둘 다 음수입니다. 이렇게 풀어야죠. 이해가니?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야. 물론 0일 때도 성립하면 0일 때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 거를 보는 순간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렇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라는 얘기구나. 0이어도 등식에 성립하니까 0도 붙여줘야죠. 그래서 위에 거의 조건이 뭐야? x-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괜찮지? 넘어가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요. 괜찮지? 그럼 밑에 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자 복수해서 배웠던 거 다시 또 이번에는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b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니?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는 합칠 수 있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이렇게 합칠 수 있니? 이것도 이렇게 합칠 수 있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언제는 만족해? 세 개는 만족해. 그렇지? 왼쪽하고 똑같아. 세 가지는 성립합니다. 항상 둘 다 양수일 때는 성립하죠?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 근데 A는 분모에 있잖아. A는 분모에 있으니까 0이어서는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등호는 없어야 돼. 근데 B는 분자기 때문에
0이어도 상관없죠? 0이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값은 등호를 붙여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에도 성립하죠? 분모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여도 성립합니다.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음수여도 성립합니다. 세 번째, 둘 다 음수여도 성립합니다. 둘 다 음수여도 성립해. 왜? 분수니까 i가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이것처럼. 둘 다 i가 생기는데 i가 약분돼서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성립하지.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성립하지 않아? 네 번째, 성립하지 않는 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음수면 분모에 뭐가 생겨? i가 생기잖아. 그치? 분모가 음수니까 분모에 i가 생겨. 그럼 뭐를 해줘야 돼? 실수화를 해줘야지. 그쵸? 그럼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i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되면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가 아니라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 식에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분모에 있는 값은 0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세요. 그거를 하고 있는 거. 좋은 문제지. 그죠? 이런 문제는 항상 좋아. 복소수에서 배웠던 거를 알고 있니? 하는 문제야. 자, 저거 풀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은 음수야죠? x 플러스 1은 음수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1은 음수야 되고, 그 다음 x 플러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지. 네.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가 됩니다. 근데 분자 있는 값은 언제나 등호가 붙어도 성립합니다.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죠? 괜찮니?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둘 다 만족해야죠? 그렇죠?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야 되잖아?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수직선 상에 교집합을 해주면 나오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3에서 4. 둘 다 등호 있지 까맣죠? 마이너스 3에서 4다.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 까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비어있죠? 이렇게. 그러면 공통 범위는 여기겠니? 그렇지?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겠죠? 두 개겠네. 괜찮니? 음, 복소수에서 배웠던 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아주 유명한 거야. 항상 나와.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외워둬야 돼.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네? 둘 다 음수구나. 분수꼴인데 합쳤는데 음수네?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구나. 그렇게 바로 써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정리됐습니까? 또, 괜찮아? 자, 어, 한 번에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보세요. 고쟁이를. 네. 나중에 한 번 더 봐. 시험 다가왔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까먹은 거 있는지.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푸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문제인 거야, 문제는. 문제를 봤을 때 접근 방법이 생각나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못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푸는 방법이 생각나? 그러면 그건 풀 필요 없어. 그냥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것도 또 보고, 푸는 방법이 생각나? 그럼 아는 문제야. 그럼 또 넘어가는 거야. 딱 봤는데 푸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다시 풀어줘야 돼. 그치? 다시 풀어서, 물론 다시 이제 한 번 더 풀지만 접근 방법을 외우는 거야.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계산은 우리나라 학생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많이 계산을 여태까지 해왔던 거야. 근데 그걸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어. 접근 방법이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 그렇게 결정을 해라. 아시겠죠? 자,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갑시다. 경우의 수 이거 하나도 안 했니? 스텝 1이요? 네. 했나? 어, 그러면 자, 먼저 숙제부터 615번 외우세요. 615번 네, 스텝 2 덜했어요. 어디? 이거야, 부동식이. 덜 했어? 네, 반만 했나 지금? 네. 나머지 반 아직 안 했구나. 이 뒤쪽 안 했어? 네. 어, 뒤쪽 숙제입니다. 숙제를 내는 게 낫겠지? 그리고 경우의 수를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경우의 수. 고1 때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 순열이냐, 조합이냐 밖에 없어. 그치?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중복이냐 아니냐가 있는데 중복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저기 뭐야 확통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때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중복일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주면 돼. 그렇죠? 세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셀 때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언제 더하지? 언제 더해? 합의 법칙. 합의 지가 음, 또는 합의 법칙. 언제 더하니?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지. 그렇죠?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사건 두 개가 일어났는데 동시에 발생한 게 아니야. 따로따로 발생한 거야. 그럴 때는 더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상에서 A 또는, 그렇죠? 단어가 얘기한 것처럼 또는 있을 때죠.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더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합의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니? 메뉴판. 뭐 이것도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지. 그렇지?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했는데, 메뉴는 몇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그렇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더하라는 얘기죠? 네. 그럼 한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다섯 가지, 중식 세 가지, 일식 네 가지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2가지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럴 때는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더 잘 설명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서울에서 부산을 간 거죠?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기차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비행기, 이건 기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니?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다섯 가지. 어떻게 한 거야? 더했어. 왜 더했어? 동시에 갈 수 없어. 그렇지? 내가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동시에 갈 수 없으면 뭐다? 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배 법칙이지? 고배 법칙. 자, 두 사건이 일어나면 두 사건을 곱한다. 이런 얘기잖아?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한다. 그럼 어느 또 곱하니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뭐다? 동시에 발생할 때죠? 동시에 발생하면 곱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상에서 뭐가 있을 때? 그리고가 있을 때죠? 그리고가 있을 때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똑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지. A가 발생하고 그리고 B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연달아 또는 잇따라 이거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와 같은 말은 연달아, 잇따라 이런 얘기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 그 말이나 주사위 한 개 던지고 그리고 주사위 하나를 또 던졌다. 뭐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연달아 던지거나 두 개를 동시에 던지거나 잇따라 던지거나 같은 걸로 본다. 괜찮죠? 그렇죠? 그럴 때는 동시에 발생한 걸로 본다. 그리고가 있다.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났다. 동시에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런 얘기지. 음. 선생님이 집에 옷은 많이 없는데 상의가 한 세 벌 있어. 여름 옷이. 바지는 한 네 벌 있어요. 외출을 할 거야?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 12가지. 곱했어? 왜 곱했어? 둘 다 입어야 돼. 그렇지. 동시에 입어야 되니까. 하나만 입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시에 입는다? 그럴 때는 곱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가장 잘 설명되는 말은,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제 교통망이 가장 잘 설명하기가 좋은 거야.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전을 꼭 거쳐야 돼.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야 돼. 어, 그런데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은 세 가지고,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 근데 서울에서 반드시 대전을 거쳐 부산을 가야 돼. 그럼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 네. 그렇죠? 그럼 몇 가지다? 6가지. 6가지다. 왜? 동시에 가야 돼. 이 길도 가고 이 길도 가야 돼.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이 길로 가고 부산 가는 방법 두 가지. 그렇죠?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이 길로 가고 부산 가는 방법 두 가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이 길로 가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두 가지. 6가지. 곱했잖아. 그렇죠? 동시에 간다. 그럴 때는 곱한다. 이런 얘기지. 설명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오는 거는 더할 거냐, 곱할 거냐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느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느냐로 따져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는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죠? 음. 주사위 눈금의 합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주사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 외워두면 편하지.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일일이 구해줘야 되잖아.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온 눈금을 A, B라고 하자. 그럼 주사위는 언제나 1부터 6까지인 자연수죠? 그렇죠? 주사위는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눈금의 합이 A 플러스 B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가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또는 A 플러스 B가 8인 경우, 그 다음에 9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는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사를 변하지 않으니까 뭐도 해주는 게 좋아? 두 눈금의 차도 해주는 게 좋아요. 두 눈금의 차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이상은 안 나오죠? 눈금의 차가. 그렇죠? 제일 클 때가 5죠. 그래서 주사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지? 자, 주사를 두 개를 던졌어요. 눈금의 합이 2인 경우는 1,1인 경우죠? 한 가지.
3인 경우는 1,2, 2,1. 두 가지죠? 그렇죠. 4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3, 2,2, 3,1, 세 가지. 5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1,4,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4,1, 이렇게 네 가지. 그렇죠? 6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5,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5,1, 이렇게 되죠? 7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1,6, 2,5, 3,4, 반대로 4,3, 5,2, 그 다음에 6,1, 이렇게 되네? 네.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러면 규칙이 뭡니까? 합이 2인 경우 한 가지죠? 네. 3인 경우 두 가지, 4인 경우 세 가지, 5인 경우 네 가지. 규칙 보이죠? 6인 경우 다섯 가지, 7인 경우 여섯 가지죠? 자, 눈금의 합이 n인 경우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n인 경우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이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합시다. A가 A는 어떻게 되니? A는 저건 n-1이죠. 하나씩 빼주면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7까지. 합이 7인 경우 6가지, 5인 경우 4가지, 3인 경우 2가지, 4인 경우 3가지. 이해가죠? 하나씩 빼주면 된다. 규칙 외워두시면 편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보면, 이제 합이 8인 경우 따로 적어졌죠? 규칙이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면 합이 8인 경우는 7가지가 아니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1,7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부터 해야 돼? 2,6부터 해야지. 그쵸? 2,6, 3,5, 그 다음에 4,4, 이렇게 되니? 네.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6,2, 이렇게 되겠네? 9인 경우는 몇 가지야? 3,6, 그 다음에 4,5, 5,4, 6,3, 이렇게 되니? 네 가지죠? 네. 10인 경우 몇 가지야? 4,6, 5,5, 6,4, 이렇게 되죠? 네. 11인 경우 5,6, 6,5죠? 12인 경우 6,6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경우의 수는 모든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어. 모든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으니까 유형화되어 있는 푸는 방법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유형별로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근데 대부분 그 유형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유형을 기억해 놨다가 그 유형을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외우고 변하지 않는 건 외우는 게 좋잖아. 그치? 아니면 일일이 해줘야 되니까. 합이 8인 경우 몇 가지야? 다섯 가지. 9인 경우 네 가지. 10인 경우 세 가지. 11인 경우 두 가지. 12인 경우 한 가지. 규칙이 뭐니? 9에서 14. 더해서 13이 되는 수. 그렇죠. 더해서 13이 되는 수가 규칙이야. 그러니까 8부터 12까지는 이거를 뭐라고 하자? 이거를 n이라고 하자. 이거를 뭐라고 하자?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서 a라고 하자. 더하면 얼마다? 13이다. 더해서 13이 되는 수가 규칙입니다. 주사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외워두면 편하다. 그쵸? 그래서 합이 8인 경우 5가지, 10인 경우 3가지, 12인 경우 1가지, 11인 경우 2가지. 더해서 13이 되는 수를 찾아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은 단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해 과목이니까 이해를 하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써먹질 못해. 시험 볼 때. 그치? 외워야 써먹어. 그러니까 반은 암기 과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먹었어. 그러면 암기 과목처럼 한 5번 써서 외우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나중에 또 나오거든. 또 할 수 있다는 거지. 차도 해봅시다. 차가 0인 경우 몇 가지야? 6가지. 눈금이 같을 때잖아. 그치? 그래서 차가 0인 경우는 1,1에서 그 다음에 6,6까지 6가지죠? 그렇죠? 차가 1인 경우는 몇 가지일까? 차가 1인 경우 1,2, 2,3, 3,4, 4,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또 뭐가 있죠? 5,6 있겠죠? 5,6이고 또 반대가 있겠지? 그렇지? 반대로 쓰는 거. 그래서 몇 가지야? 10가지가 있겠지. 그렇죠? 이게 5개니까 거꾸로 쓰면 10개잖아. 그래서 이게 10가지. 이거 6가지, 이거 10가지. 차가 2인 경우 몇 가지야? 1,3, 2,4, 3,5 이렇게 있겠죠? 네. 또 반대로 쓸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야? 6가지지? 4,6. 미안해. 4,6. 자, 또 반대가 있습니다. 단어가 막 화를 내니까. 자, 8가지. 또, 그 다음에 차가 3인 거, 1,4, 2,5, 3,6, 그리고 반대도 있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차가 4인 거, 1,5, 2,6 있죠. 그리고 반대가 있겠지. 그러면 4가지죠. 네. 그 다음에 차가 5인 거, 1,6, 6,1 있겠네. 그래서 2가지지. 이것도 외워두면 편하겠죠. 자, 이거는 선생님은 이제 차가 0인 거는 알잖아. 눈곱이 같은 경우니까. 차가 1인 경우 10가지부터 그냥 둘씩 돼. 2인 경우 8가지, 3인 경우 6가지, 4인 경우 4가지, 5인 경우 2가지. 2씩 빼면 되죠. 그래가지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주사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외워두자. 정리하셨죠? 어.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래지. 그렇지? 5의 배수니까 A 플러스 B는 뭐일 때? A 플러스 B는 5일 때, A 플러스 B는 10일 때. 15는 안 나오죠? 네. 그럼 5일 때는 몇 가지? 4가지. 10일 때는 13이 되는 수 3가지. 그래서 더하면 7가지죠? 괜찮지? 음. 자, 자,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경우의 수나 확률은 전부 다 사고를 집합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집합적 사고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아까 부등식은 뭐를 이용해서 풀었어? 함수를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치?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나 모든 확률은 집합적 사고방식을 갖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는이다. 더할 때는 또는이다 그랬잖아. 또는 B다. 이거를 갖다 집합으로 쓰게 되면 A 컵 B거든. 그렇지? A 컵 B야. 집합 아직 안 되었나? 희원님 집합 아직 안 배웠습니까? 그럼 나중에 집합을 배우면 A 컵비야. 합집합. 합집합으로 사고를 해야 돼. 근데 이 합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 두 개 겹치는 부분 하나는 빼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이게 A야. 이게 B야.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그쵸? 요게 A 캡 B야. 그럼 NA를 더할 때 이렇게 더하고 NB를 더할 때 이렇게 더하면 겹치는 부분은 두 번 셌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복해서 쓴 거라. 그러니까 중복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경우에서는, 모든 경우에서는 딱 두 가지야. 세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지 수를 세라. 근데 어떻게 세라? 빠짐없이 세라. 빠뜨리면 안 돼. 빠짐없이. 그 다음 두 번째, 중복 없이 세라. 두 번 세면 안 돼. 한 번만 세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나 A 또는 B는 합집합인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집합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집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합집합은 A,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줘야 됩니다. 교집합은 두 번 셌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됩니다. 꼭 잊어먹지 마세요. 자, 617번 봅시다. 부등식 EX 플러스 Y는 7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모든 순서쌍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다 세란 얘기야. 다 세란 얘기인데, 그럼 이제 X가 자연수니까 X에다가 1, 2, 3, 4, 5, 6 계속 넣어보고, Y에다가도 1, 2, 3, 4, 5, 6 이렇게 넣어보는 건데, 뭐부터 할 거냐 이런 얘기지? X부터 할까요? Y부터 할까요? 이런 얘기야. 개수가 큰 문자부터 하는 거야. 언제나 개수가 큰 문자부터, 이거를 셀 때는 개수가 큰 문자. 개수가 큰 문자부터 해준다. 그래야 경우의 수가 작아져. 자, 이게 개수가 2잖아. 그럼 x에다가 1 넣으면 2가 되니까 뺄 때 2씩 빼지잖아. 그렇죠? 넘어가면. 근데 개수가 만약에 이 앞에 게 x가 5야. 그럼 x에다가 1, 2, 3, 4 넣으면 5의 배수니까 5, 10, 15 이렇게 빼지잖아. 그럼 살 때 훨씬 편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가 큰 문자부터 1부터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x에다가 1부터 넣는 거죠. x가 1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y는 5보다 작다죠? 그렇죠? 5보다 작은 수 뭐 있니? 1, 1, 1, 2, 1, 3, 1, 4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4개지? 이렇게 세란 얘기야. 괜찮지? 개수가 큰 문자부터 한다. x가 2일 때, x가 2면 4니까 y는 3보다 작다죠? 그렇죠? 그러면 2, 1, 2, 2, 두 개밖에 없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x가 3일 때, 그럼 6을 빼니까 y는 1보다 작다죠? 그렇죠?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세라. 셀 때 개수가 큰 문자부터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지. 설마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문자가 더 많아지겠지. 그렇지? X, Y, Z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수가 큰 문자부터 해줘라. 오케이죠? 네. 618번. 공통수학은 단어도 선생님 수업을 안 해봐서. 그치? 단어도 뭐 어디부터 알고 어디가 모르는지 부족한지를 잘 몰라. 근데 일단 다 할게.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세 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n번째 자리에는 n에 적힌 숫자 적힌 카드가 오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아, 자, 여기에 n번째 자리에는 n이 적힌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A에는 n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n번째 자리에는 n이 아닌 카드가 오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AI는 I가 아니다. 이런 걸 완전 순열이라고 합니다. 완전 순열. 완전 순열에서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문제를 하나를 낸 건데 세 개짜리는 안 나와요. 완전 순열을 내게 되면 보통 네 개이거나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네 개나 다섯 개가 나오는데 그럼 여섯 개는 안 나오나요? 여섯 개는 안 나와. 왜냐하면 그냥 세 개는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완전 순열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비가 왔어. 그럼 학생 세명이 우산을 갖고 와서 우산꽂이에 자기 우산을 다 넣습니다. 집에 가. 그럼 우산을 이제 뽑아가지고 새 학생이 집에 가는데 모두 다른 우산을 뽑아간 경우.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닌 경우. 그게 완전 순열이야. 남자 세명이 회의를 해. 그래서 모자를 다 세 사람이 쓰고 왔네? 모자걸에 세 개의 모자를 다 걸었어요. 이건 다 나왔던 기출문제들이에요. 모자 세 개를 다 걸고 회의를 했어. 회의가 끝나고 다 모자를 쓰고 갔는데 모두 다 자기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모자를 쓰고 간 경우는 몇 가지. 그런 게 완전 순위. 설명 이해가지. 모두 자기 우산이 아닌 경우, 모두 자기 모자가 아닌 경우, 학생이 3명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1, 2, 3번이야. 책상에 1번, 2번, 3번 적혀 있어. 우연히 앉았어. 모두 자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에 앉은 경우는 몇 가지. 그런 걸 완전 순열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1, 2, 3의 숫자가 적힌 세 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했는데 아까 책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n번째 자리에는 n이 적힌 카드가 오지 않고 그렇죠? 1, 2, 3 적혀 있고 학생 번호가 1, 2, 3인데 우연히 앉아서 자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에 앉는 경우가 몇 가지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완전 순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오는 경우가 똑같아. 그래서 이것도 주사위와 마찬가지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같이 외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여러분이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세 개까지는 그냥 쉽게 해. 상관없어. 근데 네 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 그렇죠? 9가지 얘기가. 5개짜리는 더 어렵겠죠? 44가지. 그럼 44가지를 세려면 한참 걸리지. 그렇지? 할 수는 있지. 근데 한참 걸려. 그래서 또 완전순열은 공식이 있어요. 규칙을 가지고 공식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두면 편하죠. 자, 책상으로 설명합시다. 1번과 2번이 적힌 책상이 있는 거야. 그렇죠? 자, 1번과 2번이 번호가 적힌 학생이 책상에 앉는 거야. 자기 번호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는 경우.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2가 앉아야 되고 여기는 1이 앉아야 되겠지. 그래서 한 가지. 그렇지? 학생 2명이면 당연히 한 가지 아니겠니? 뭐 바꿔서 앉아야 되니까. 그럼 3명일 때, 자, 3명일 때 책상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힌 책상이 있는데 1, 2, 3, 3명이 맞는 거야. 그쵸? 자기 번호가 아닌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1번 책상에 앉을 수 있는 건 2번이거나 3번이겠지. 그렇죠? 2번은 1번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야? 1번, 3번 남았죠? 여기 1번 앉으면 안 되지. 여기는 3번이 앉게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3번이 앉고 여기에 1번이 앉아야 다른 책상에 앉는 경우죠. 괜찮지? 그렇죠? 1번에 3번이 앉았어. 그러면 1, 2번 남았잖아? 2번이 못 앉으니까 여기는 1번 앉고 여기는 2번 앉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죠? 그래서 3명이 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됐지? 그럼 이거 답은 두 가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4명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지? 4명일 때. 자,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책상이 있습니다. 1, 2, 3, 4, 4명이 앉는 거야. 그럼 이제 1번 책상에 앉을 경우는 2번이 앉거나, 3번이 앉거나, 4번이 앉거나, 이렇게 앉겠지? 음. 자, 그러면 1번에 이제 2번이 앉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 1, 3, 4 남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건 뭐야? 1, 3, 4. 1번이 앉거나, 3번이 앉거나, 4번이 앉거나, 이렇게 앉을 수 있죠? 맞아? 음, 이렇게 앉을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이 앉았다. 2번에 1번이 앉았어. 그럼 1, 2번은 앉았으니까 3, 4번 남았지? 3, 4번이 바꿔 앉아야죠. 여기는 4, 여기는 3이 앉아야죠. 이렇게 세란 얘기야. 여러분이 나중에 완전 순절이 나와서 수용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음. 자, 2번에 3번이 앉았어. 그럼 2, 3번이 앉았으니까 이제 1번, 4번 남았지? 그렇죠? 4번에는 4번이 못 앉으니까 여기에 4번이 앉고 여기에 1번이 앉아야죠?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이렇게 세줘야 됩니다. 자, 2번, 4번이 앉았어. 2번, 4번. 그러면 1번, 3번 남았죠? 그렇죠? 3번에 3번 못 앉으니까 여기는 1번 앉고 여기는 3번 앉아야죠?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괜찮니? 네. 그래서 세 가지죠? 쭉 해보면 3번일 경우도 세 가지, 4번일 경우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이 앉을 때, 여기 4번이 앉을 때 이렇게 수용도로 다 그려주랍니다. 원래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다 수용도로 그려서 만족하는 거 찾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게 목적이야. 근데 변하지 않으니까 외워두는 거죠. 자, 3번이 앉았어. 그러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건 뭐야? 2번은 못 앉죠? 1, 2, 4 남았는데 2번은 못 앉으니까 1번이 앉거나 4번이 앉겠지. 이해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 3번 앉았어. 그럼 2번, 4번 남았죠? 그렇죠? 4번은 4번에 못 앉으니까 여기가 4번, 여기가 2번이겠네. 괜찮지? 자, 3번, 4번이 앉았으니까 이제 1, 2번 남았죠? 1, 2번은 여기하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여기에 1이 앉고, 여기가 2가 앉거나, 여기에 2가 앉고, 여기가 1이 앉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이 앉았어. 4번. 1번에 4번이 앉았어. 2번에는 뭐가 앉을 수 있어? 1, 2, 3이 앉을 수 있죠. 근데 2번은 못 앉으니까 여기도 1번이 앉거나 여기도 3번이 앉죠? 음, 괜찮지? 어, 1번, 4번이 앉았어. 2번, 4번, 2번, 3번 남았네. 3번이 못 앉으니까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앉겠네? 네. 겠죠? 자, 여기 3번이 앉았어. 그럼 1, 2번 남았죠? 1, 2번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이거나 여기에 2번, 여기에 1번이거나 이렇게 앉겠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몇 가지야? 9가지야. 근데 세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잘 보면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하나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거야.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다시 말하면 1, 2번이 거꾸로 2, 1번에 앉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1번에 2, 3번이 앉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1, 1, 2가 앉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일 경우에는 요 앞에가 앉을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명일 경우에는 이 앞에는 3, 하나 줄인 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이렇게 세 개가 된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뭘로 쓰면 이거를 공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수열 배웠잖아? 수열에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거든?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한 게 그 다음 항이거든? 규칙이. 그럼 또 두 개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인데 피보나치 수열과 완전 수열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n이 4일 때야. n이 4일 때, n이 3일 때, n이 2일 때거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a n 플러스 1은 n 마이너스 1 곱하기 a 이걸 n이라고 합시다. an은
an-2 플러스 an-1 이렇게 됩니다. 바꿀까? 이걸 1, 이걸 2.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게 이제 A4라는 얘기죠? n이 4일 때잖아? n이 4, 4명일 때. 4명일 때는 A4는 n-3에다가 그 다음에 A1, A2 이 앞에 거 두 개를 더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 있는 5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넷, 5명. 물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수란 얘기는 세수란 얘기예요. 이 방법으로 세수란 얘기인데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식을 써서 구하자는 얘기지. 자, 이거는 n이 5일 때죠? 그렇죠? A5가 얼마니 이 뜻이야. 그럼 여기가 5니까 5-1, 4 곱하기 앞에 거 A3 플러스 A4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A4라고 하자. A4. 요거는 A3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A2라고 합시다. 이렇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 그래서 5명일 때는 얼마야? A5는 4 곱하기 앞에 있는 두 개, 두 가지, 그 다음에 9가지. 2 플러스 9. 그래서 44가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라? 외워둬라.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7명 있습니다. 7명 있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자기 자리에 앉았어. 나머지 4명은 자기 번호가 아닌 자리에 앉았어. 몇 가지니?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3명은 자기 자리에 앉았잖아. 7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돼.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74.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자기 자리가 아닌 거에 앉았으니까 완전 순열로 계산해. 그럼 4명일 때는 9가지잖아. 그러니까 9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 경우에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리고 얼마든지 어렵게 내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유형화가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완전 순열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주사위구나. 그럼 눈금에 탁 이렇게 유형화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야 쉽게 풀 수 있다. 그 정리가 부족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부족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언제 다 해봐.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경우의 수예요. 확률은 유형화가 더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확률은 유형화 돼 있는 걸 벗어나질 않아. 항상 그 유형화 돼 있는 데서 나와. 근데 이놈의 경우의 수는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 첫 번째 1번은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우의 수가 256가지야. 그럼 그걸 검사할 수가 없잖아. 그치? 내가 풀었더니 256가지가 나와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선생님들도 몰라. 일일이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틀리면 답도 틀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가 안 틀리려고 자꾸만 연습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내가 아는 문제가 딱 나올 리는 없잖아. 그렇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그걸 풀려면 유형이 정리돼 있어 풀지.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유형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 적었어요? 완전 순열? 완전 순열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둘일 땐 한 가지, 3명일 땐 2가지, 4명일 땐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 변하지 않으니까 아예 외워두면 편해. 혹시라도 6명일 때는 심각하죠. 그렇죠? 훨씬 크겠지. 6명일 때는 어떻게 돼? A6은 하나 줄이니까 5 곱하기 앞에 거 9가지, 그 다음 거 44가지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너무 크지 않아. 그렇지?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공식으로 구해줘야지. 나올 리는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일일이. 그러니까 이제 5명까지는 나와. 그리고 수능에 5명까지는 나왔어. 여기는 나온 적 없습니다.
618번. 괜찮죠? 619번. 주머니 1에서 10까지 10개 공이 들어있다. 2개 공을 꺼낼 때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차가 3 미만인 경우로 봐라. 아까 이제 주사위 할 때 한 번 했잖아. 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두 눈금의 차가 A-B, 눈금의 차가 1인 경우, 눈금의 차가 2인 경우 3 미만입니다. 두 가지를 해주라는 얘기 아니겠니? 그렇죠? 그럼 눈금의 차가 1인 경우는 몇 가지일까? 생각해요. 아까 했던 방법. 주사위는 어떻게 됐어? 1,2, 2,3, 3,4, 4,5, 5,6, 그리고 거꾸로 한 번,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눈금의 차가 6개. 눈금이 6개일 때 눈금의 차가 1인 경우가 10가지였잖아. 지금 이건 10개잖아. 그렇지? 눈금이 10개잖아. 그럼 눈금의 차가 1인 경우 몇 가지야? 1,2, 2,3, 3,4 쭉 해서 9,10까지 아니니? 그리고 반대로 하면 되니까 18가지 아닐까? 앞번호가 1에서 9까지잖아. 그치? 눈금의 차가 1인 경우 1,2부터 해서 9,10까지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앞번호가 9까지니까 9개잖아. 그럼 거꾸로 하면 되니까 또 9개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개겠지. 이해가지? 눈금의 차가 2인 경우는 몇 가지일까? 16. 그러면 이 앞에가 1,3이잖아. 그럼 맨 끝에는 얼마일까? 8,10 아닐까? 그렇죠? 그 이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8개잖아. 그렇지? 8개니까 반대로 하면 16개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몇 개야? 18개, 여기는 16개. 두 개씩 빼주면 되지. 그렇지? 아까 주사위하고 같은 원리죠? 괜찮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18가지, 이건 16가지, 34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0일 수는 없죠? 그렇죠?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같은 숫자를 뽑을 수는 없잖아? 0일 수는 없네. 두 개. 자, 620번 볼까요? 자, 아까 다 했죠? 주사위? 네. 그렇죠? 다 정리했어요. 네, 풀어보세요. 1번, 2번. 얼마?
15, 1번에 15, 15, 잠깐만, 120. 2번, 2번 27. 아닙니다. 합성수가 뭐예요? 합성수, 소수가 아닌 거. 아, 그럼 정답 13개. 그럼 소수를 빼야 되죠? 그렇죠? 희연이 괜찮아? 음. 621번. 각 자릿수의 곱이 9인 세 자리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시오. 곱이 9인 거 찾으라는 얘기지? 그렇지? 해보세요. 몇 개? 그래서 6개? 어떻게 풀어야 돼? 각 자릿수를 A, B, C라고 할까요? A, B, C라고 합시다. 이게 9인 거 찾는 거잖아? 그치? 9를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이죠? 어차피 세수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9가 되거나 또는 1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야 되잖아. 나머지는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잖아. 그쵸? 1, 1,9가 될 수 있지만 9가 돌아다니면 1, 9,1이 될 수 있고 9, 1, 1이 될 수 있죠? 세 가지죠?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3팩, 2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1이 돌아다닐 수 있죠? 1, 3, 3일 수도 있고 3, 1, 3일 수도 있고 3, 3, 1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도 전부 세 개가 일렬로 나라는 거 3팩인데 똑같은 문자가 두 개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래서 6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622번 풀어보세요. 백이하의 자연수 중 40과 서로소다.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1번 같은 공약수가 1분인 수. 그렇죠? 1 이외에 다른 수를 공약수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 40을 소인수분해해서 그 소인수의 배수들은 다 빼라는 얘기지. 네. 그렇죠? 40을 소인수분해하면 거기에 이제 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배수들은 빼라는 얘기지.
몇 개? 40개, 40개? 희연이는 몇 개? 희연아, 힘을 내, 힘을. 자, 어떻게 해야 돼? 40을 소인수분해야죠? 음, 40은 어떻게 돼? 4 곱하기 10이지? 4는 2의 제곱 곱하기 10은 2 곱하기 5. 그래서 2가 3개, 5가 하나죠? 그러면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잖아. 그렇지?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 공약수가 1분인 수. 그 말이죠? 그러면 항상 풀 때 뭘로 풀어? 집합으로 사고하는 게 좋아. U가 몇 개야? 100개지? 그쵸? 여기는 뭐냐면 2의 배수, 여기는 5의 배수, 이렇게.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니까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구해서 100에서 빼면 되겠지.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 서로 소인 자연수는 전체에서 빼자.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빼자는 얘기죠. 이 뜻입니다.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니까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빼면 되잖아. 괜찮지?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야? 2로 나누면 2의 배수는 50개죠? 네, 5의 배수는 몇 개야? 20, 5로 나누면 20개죠? 네, 문제는 뭐야? 겹치는 게 있다는 거지. 그치? 겹치는 건 두 번 더했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럼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건 뭐야? 10의 배수지.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게 10의 배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는 A 10의 배수라는 거지. 10개지. 이해되지? 그래서 2의 배수와 합집합 5의 배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50에다가 그 다음에 20을 더하고 그 다음에 10을 빼줘야 된다. 괜찮죠? 그래서 얼마다? 60이라는 거예요. 60. 그럼 전체가 100개니까 이거는 100개에서 60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40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나중에 여러분이 풀 때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집합으로 사고를 해줘야 돼, 집합으로.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집합적 사고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집합에서 공식이 나와서, 공식, 집합에서 나와서. 집합도 나중에 이제 뭐 배우면 맨 첫 번째 배우는 거니까 쉬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수학과를 가면 집합을 가지고 이제 또 위상수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책 한 권이 또 있습니다. 가면 울고 나옵니다. 집합도 이렇게 발전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이 다 집합이야. 집합적으로 사고를 해주는 게 맞아. 다 집합이야. 사람이 몇 명이니, 책상이 몇 명이니, 그죠? 다 집합이잖아. 자, 최단거리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오죠.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최단거리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할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하나만 쓰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최단거리가 직사각형 모양이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직사각형 모양이면 곱의 법칙이 편해.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면 곱의 법칙이 편하구나.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곱의 법칙. 그 다음에 이것도 합의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곱의 법칙을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는 A에서 여기가 A야. B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는 거야.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 최단 거리라.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 이해가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야 돼.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는 걸 우리는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위로 두 칸을 가야 돼. 그쵸? 어떻게 가든지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을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갈래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먼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자? B, 그 다음에 B,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올라가고, 오른쪽, 올라가고, 오른쪽.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들을 순서로, 그러니까 A 세 개, B 두 개가 있는데, A 세 개,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세 개,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나열한 경우가 이거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 세 칸, 위로 두 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기는 A 세 개,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두 칸, AA, 위로 한 칸, B, 그 다음에 위로 또 두 칸,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되는 경우란 얘기지. 파란색일 경우에는 A색의 B 두 개를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한 경우가 이 경우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렇다면 이 문제를 최단 거리로 갈 때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A색의 B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알면 최단 거리도 똑같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A 세 개,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여러분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가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A, B, C. A, B, C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죠? A, B, C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구나. 그치? 그러면 1, 2, 3을 1부터 3까지 곱하는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하죠? 3 팩토리얼이라고 했죠? 그렇죠? 3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1부터 3까지 곱했다는 얘기구나. 5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는 거지? 5 팩토리얼은 5부터 4, 3, 2, 1. 그래서 다섯 개를 곱하는 경우죠? 이게 5 팩토리얼이에요. 1부터 5까지 곱하면 5 팩토리얼.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120가지야. 이건 자주 쓰이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4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4 팩토리얼은 4, 3, 2, 1. 1부터 4까지 곱하는 거야. 이건 24죠. 그렇죠? 이것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3팩토리얼이 6이니까 4팩토리얼은 여기다 4 하나 더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4고 5팩토리얼은 24에다가 5 하나 더 곱한 거잖아. 그럼 120이겠죠? 이런 경우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3팩토리얼이야. 문자가 3개면 3팩토리얼. 문자가 4개면 4팩토리얼. 문자가 5개면 5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는 되셨죠? 그럼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전부 5개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죠? 문자가 5개면 5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A 3개는 똑같은 문자니까 이것끼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경우지. 그치? A 3개가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문자니까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A 3개가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잖아. 그렇죠? 이 세 개가 똑같이 한 가지로 본다는 얘기지. B 두 개도 똑같은 문자니까 B 두 개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2팩토리얼인데
그것도 똑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같은 문자일 때 그 개수로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외워둬야 돼요. 구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래서 몇 가지다? 5팩토리얼은 얼마야? 120이죠. 3팩토리얼은 6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럼 전부 10가지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 이거를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는 10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곱의 법칙.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 직사각형 모양일 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러면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그렇죠? 그렇게 푸는 방법이 곱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 합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A에서 B까지 이렇게. 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야. 쉽게 얘기하면 길이 두 군데서 마주보고 와. 두 군데서 길이 합쳐져. 그러면 더하는 거야. 합쳐지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길이야. 여기서 여기 가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나, 가는 길이 한 가지야. 왜냐하면 길이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까지 가는 건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야. 길이, 길이 두 개가 겹쳐지는 게 아니라서. 그럼 여기가 문제죠? 여기는 여기에서도 올 수도 있고 밑에서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오는 거와 위에서 오는, 옆에서 오는 거를 더해줘야 돼. 이해 가니? 그래, 이게 합의 법칙이야. 그럼 여기는 두 가지겠죠? 여기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도 올 수 있고 밑에서도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를 더해줘야 돼. 여기서 오는 건 두 가지, 여기서 오는 건 한 가지니까 여기는 세 가지. 네? 길이 합쳐지잖아. 여기를 오려면 왼쪽에서 오거나 밑에서 오는 거죠? 네. 밑에서 오는 건 한 가지잖아. 근데 왼쪽에서 오는 건 두 가지잖아.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두 가지가 그대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왼쪽에서 오는 게 세 가지, 밑에서 오는 게 한 가지니까 여기는 네 가지겠지. 괜찮니?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길이 합쳐지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밑에서 오는 거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 그럼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세 가지, 밑에서 오는 거 세 가지니까 여기는 여섯 가지. 됐죠? 길이 두 개가 합쳐지면 두 군데서 오는 거를 더해주면 돼. 그럼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여섯 개, 밑에서 오는 거 네 개니까 여기는 열 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열 가지가 나오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곱의 법칙도 이용하고 합의 법칙도 이용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서 이것도 선생님 지금 하는 거는 다 개념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해가지고 정리해서 외워야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왼쪽에 623번은 곱의 법칙을 쓸까? 합의 법칙을 쓸까? 하. 직사각형 구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합의 법칙을 씁시다. 자, 이거는 합쳐지는 게 아니니까 한 가지. 그죠? 여기도 합쳐지지 않으니까 한 가지야. 가는 길이 한 가지. 여기는 합쳐지죠? 왼쪽 아래에서 오는 거 합쳐지니까 두 가지. 여기는 합쳐지니까 세 가지. 여기는 합쳐지니까 네 가지죠? 괜찮니? 여기는 합쳐지는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 그렇지? 여기는 합쳐지죠? 왼쪽 아래 합쳐지니까 다섯 가지. 그렇죠? 네 가지, 다섯 가지 합쳐지니까 여기는 아홉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합쳐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다섯 가지. 합쳐지니까 여기는 14가지.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거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려면 안 나와요. 빼먹거나 중복되거나, 그치? 14가지만 하더라도 한참 걸리지. 도대체 뭘 했는지 그게 생각이 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용도로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괜찮죠? 623번까지 했습니다. 623번까지. 숙제는 아시죠? 테스트는